회사 상장하고 나서 모임에 안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친구 연락은 읽고도 미루고 정기 모임에는 늘 다음에 보자만 남깁니다. 이상한 건 완전히 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성공한 사람은 바빠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 가장 먼저 밀리는 사람이 오래된 친구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서운함만 느끼고 끝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는 서운함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이제 급한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그 감각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대놓고 버려지는 순간이 아니라 끊긴 것도 아닌 차에 천천히 뒤로 밀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걸 정확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왜 잘되면 사람이 변해 보이는지, 왜 오래된 친구가 가장 먼저 밀리는지,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가벼운 심리학 구독해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하면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생긴다고 관계를 넓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시간과 감정을 써야 하는지 더 냉정해집니다. 특히 50이 넘으면 사람은 시간을 가능성이 아니라 남은 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추억보다 배분의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의미 없는 자리에도 갑니다. 불편한 사람도 참고 만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도 얼굴을 비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보다 지금 내 삶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붙잡아야 기회가 생기는 사람이 앞줄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래된 친구는 그때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고 추억도 많고 당장 연락 안 해도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남겨진 사람은 아주 미세한 무시를 느낍니다. 내가 싫어진 건 아닌데, 중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느낌. 연락을 줄이는 사람은 자기는 잠깐 미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쪽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편한 사람이라서 뒤로 밀리는구나. 나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급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사람을 유난히 아프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결론 냅니다.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진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챙기고 누구를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50 이후엔 특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추억보다 현재 이익이 큰 관계부터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친구를 끊는 게 아니라 친구를 후순위로 보내는 일이 더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을 때보다 끊지 않은 채 멀리 둘 때 더 잔인해집니다. 차라리 끝났다고 말하면 사람은 정리라도 합니다. 섭섭하고 아프더라도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마음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가끔 답장은 옵니다. 생일엔 짧게 축하도 합니다. SNS에 안부도 남깁니다. 언젠가 한번 보자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내지는 않고, 실제로 약속을 잡지도 않고, 실제로 내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더 잔인한 이유는 사람의 뇌가 완전히 끊긴 관계보다 애매하게 열린 관계에 더 오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은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조금 지나면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은 상대를 위한 이해라기보다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밀려올 상실을 피하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를 잃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까지 흔들리는 느낌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남겨진 관계는 닫힌 문보다 더 잔인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포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반쯤 열려 있으면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보다 희망 고문이 더 오래 갑니다. 성공한 사람 쪽에서도 이걸 완전히 악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방식을 쓰는지 잘 모릅니다. 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가끔 연락도 했고 마음은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일정표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은 있어라는 말은 쉽지만 친구는 생각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재를 실제로 나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처를 받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지?
찾을 거면 찾고 아닐 거면 말지. 계속 연결된 것처럼 굴면서 왜 중요한 순간엔 없지?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로 재배치됐는지를 뒤늦게 깨달을 때 생기는 모욕감에 가깝습니다. 더 아픈 건 이런 관계일수록 추억이 많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서로의 가장 어렸던 시절을 알고, 가장 초라했던 때를 알고, 가장 솔직했던 얼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지금의 행동만 보면 이미 멀어진 게 맞는데, 과거의 기억이 그 판단을 자꾸 늦춥니다. 한때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깝다는 증거는 아닌데, 사람은 그 둘을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생깁니다. 진짜 친구라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물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열기가 식고, 주변의 목적 관계들이 생각보다 차갑고, 삶이 예상보다 공허하다는 걸 느낄 때, 오래된 친구를 다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과 복원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연락할 수는 있어도 기다리던 쪽의 마음이 예전 그대로 남아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친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같은 온도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미뤄진 사람은 언젠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반갑지도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에 있었던 적은 있어도 지금의 중심은 아니구나. 이제부터 중요한 건 상대를 계속 해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친구에게 후순위가 되면 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먼저 연락 오던 사람이 이제는 내 메시지를 한참 뒤에 보고, 한때는 시간을 내서 만나던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 보자만 반복하면 사람은 관계의 변화를 넘어 자기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초라해진 건가? 이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밀린 건가? 그런데 이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밀려난 것과 내 존재 가치가 줄어든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관계를 재편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따뜻한 감정보다 현재의 효율, 지금의 환경, 당장 필요한 연결, 그리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당신을 덜 만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의 삶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이 덜 아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우선순위표를 내 자존감의 성적표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남의 선택을 곧바로 내 가치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연락이 뜸해진 것 하나에도 머릿속에서는 과장이 일어납니다. 아, 역시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결국 친구도 다 똑같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곧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 가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만 붙잡고 있으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의 현재 온도는 몇 도인가? 나는 이 사람을 추억으로 붙잡고 있는가? 현재의 행동으로 보고 있는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만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조금 차가워지지만 대신 시야가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기대가 아니라 패턴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추억이 아니라 현재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세 가지뿐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깊은 관계인 건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진짜 현재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도 마감일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추억이 있는 관계일수록 사람은 무기한 기다립니다. 언젠가 연락 오겠지.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지금은 저 사람이 바쁜 시기겠지. 하지만 아무 기준 없는 기다림은 결국 자기 마음을 방치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과 내 감정을 무기한 대기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자신을 후순위로 두는지 알아차리고도 그 순간 자기 자신까지 후순위로 밀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선택은 상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는 순간 상처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부재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의 자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은 나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커질수록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밀려납니다. 문제는 연락이 줄어든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나는 이 사람에게 이제 후순위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전엔 먼저 찾던 사람이 이제는 늘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고, 한때는 시간을 내주던 사람이 이제는 빈 시간에만 나를 떠올린다면 상처는 서운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벼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모욕감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분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뒤로 밀었다는 사실과 내 가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바뀐 우선순위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로 해석해버립니다. 바로 그 해석이 사람을 더 오래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 보다 지금도 서로를 현재에 포함시키는가를 봐야 합니다. 친구는 추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시간을 쓰고 서로의 현재를 함께 지나갈 때 비로소 친구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기가 식고 주변 관계의 온도가 생각보다 차갑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잃은 게 사람 숫자가 아니라 진짜 내 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연락할 수는 있어도 기다리던 사람의 마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를 후순위로 두는 사람을 억지로 1순위로 붙들지 마십시오. 추억은 남길 수 있습니다. 예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무기한 대기 상태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준 하나만 세우십시오. 나는 소중한 관계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나를 가볍게 두는 관계까지 오래 붙잡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울을 보고 이 세 문장을 직접 말해 보십시오. 나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무기한 기다리지는 않는다.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나를 가볍게 두는 관계까지 붙잡지는 않는다. 누군가의 바쁨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때보다 남아있는 자기 마음을 지킬 때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생기면 관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보다 누구와 오래 가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상처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감정을 더 정확한 언어로 해부하고 싶다면 가벼운 심리학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이 막연히 아팠던 감정을 더 선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